르펠슈틸츠 헨. 옛날에 예쁜 딸을 둔 가난한 방앗간 주인이 살았습니다. 어느 날 방앗간 주인은 임금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만 이렇게 말했답니다.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애는 지푸라기로 금실을 자을 수 있답니다. 그러자 임금님이 말했어요. 그거 참 마음에 드는 기술이로구나. 네 말대로 딸의 솜씨가 그렇게 좋다면 내일 궁전으로 데려오라. 짐이 시험해보겠다. 소녀가 찾아오자 임금님은 짚이 산더미처럼 쌓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. 임금님은 물레와 얼레를 주면서 말했어요. 일을 시작해라.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이 짚을 금실로 자아놓지 않으면 죽을 줄 알라. 임금님은 방문을 찰칵 잠갔습니다. 이제 소녀는 혼자 남았어요. 불쌍한 방앗간집 딸은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. 어떻게 목숨을 구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지요. 지푸라기로 금실을 잡는 방법을 모르니까요. 소녀는 갈수록 겁이 나서 결국 흑흑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. 그때 갑자기 문이 달칵 열리고 한 난쟁이가 들어왔어요. 난쟁이가 말했어요. 안녕 방앗간집 아가씨. 왜 그렇게 울고 있지? 지푸라기로 금실을 자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소녀가 대답하자 난쟁이가 말했어요. 실을 자아주면 뭘 줄래? 목걸이를 드릴게요. 난쟁이는 목걸이를 받고 물레 앞에 앉아 윙, 윙, 윙 3번 돌렸습니다. 그러자 금실이 실패에 둘둘 감겼습니다. 난쟁이는 다른 실패를 꽂고 또 윙, 윙, 윙 3번 돌렸어요. 그러자 2번째 실패도 다 감겼죠. 그렇게 아침까지 일을 해서 지푸라기를 다 자았습니다. 실패마다 금실이 다 감겼죠. 날이 밝자 벌써 임금님이 왔습니다. 금실을 본 임금님은 깜짝 놀라며 좋아했습니다. 가슴속에서 금을 더 갖고 싶은 욕심이 꿈틀댔죠. 임금님은 방앗간집 딸을 짚이 산더미처럼 쌓인 다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. 첫 번째 방보다 훨씬 더 큰 방이었죠. 임금님은 목숨이 아까우면 하룻밤새 실을 다 자아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. 소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흑흑 흐느껴 울었습니다. 그러자 또 달칵 문이 열리고 난쟁이가 나타나 말했어요. 지푸라기로 금실을 자아주면 뭘 줄래? 소녀가 말했어요. 손가락에 낀 반지를 드릴게요. 난쟁이는 반지를 받고 다시 물레를 윙윙 돌리기 시작했습니다. 난쟁이는 아침까지 그 많은 지푸라기를 반짝이는 금실로 다 자아놓았습니다. 임금님은 정말 좋아했어요. 하지만 아직도 욕심이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앗간집 딸을 짚이 산더미처럼 쌓인 훨씬 더 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. 임금님이 말했어요. 오늘 밤에 실을 다 자으라. 다 자으면 아내로 맡겠다. 임금님은 생각했어요. 비록 방앗간집 딸에 불과하지만 이 세상에서 더 부유한 여인을 만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요. 소녀가 혼자 남자 난쟁이가 3번째로 나타나 말했습니다. 지푸라기를 자아주면 또 뭘 줄래? 소녀는 대답했어요. 드릴 것이 없어요. 그러자 난쟁이가 말했어요. 그럼 왕비가 되면 첫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해. 방앗간집 딸은
앞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. 또 어려움에서 벗어날 다른 길도 없었고요. 그래서 난쟁이가 달라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난쟁이는 또 지포로 금실을 자아주었습니다. 아침이 되자 임금님이 왔어요.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을 보자 임금님은 소녀와 결혼했습니다. 이제 방앗간집의 아름다운 딸은 왕비님이 되었습니다. 1년이 지나자 왕비님은 예쁜 아기를 낳았습니다. 난쟁이하고 한 약속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. 그런데 난쟁이가 왕비님 방에 불쑥 들어와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? 자, 약속한 것을 다오. 왕비님은 소스라치게 놀라 아기를 데려가지 않는다면 온 나라의 보물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난쟁이는 말했어요. 싫다. 세상의 온갖 보물보다 나는 살아있는 것이 더 좋거든. 왕비님은 탄식하며 흑흑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. 그러자 난쟁이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사흘의 시간을 주겠다. 그때까지 내 이름을 알아내면 아기를 데리고 가지 않겠어. 왕비님은 밤새 들은 적이 있는 이름들을 생각했습니다. 사람을 보내 방방곡곡을 다니며 다른 이름이 있는지 알아오라고도 했어요. 다음 날 난쟁이가 오자 왕비님은 이름을 댔습니다. 먼저 카스파, 멜히오르, 발처부터 시작해서 아는 이름을 순서대로 다 댔죠. 그때마다 난쟁이는 대답했어요. 내 이름이 아니야. 이틀째가 되자 왕비님은 이웃나라 사람들의 이름은 어떤지 알아오라고 했습니다. 왕비님은 난쟁이에게 가장 드물고 가장 이상한 이름을 댔어요. 혹시 갈비씨인가요? 아니면 양의 장단지? 혹시 다리각바는 아니에요? 난쟁이는 그때마다 대답했어요. 내 이름이 아니야. 사흘째가 되자 이름을 알아오라고 보냈던 사람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. 새 이름은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높은 산기슭 숲 모퉁이를 지나가는데 작은 집이 한 채 보이더라고요. 그 집 앞에는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는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한 난쟁이가 한쪽 다리로 모닥불 주위를 깡충대며 빙빙 돌면서 소리소리 지르고 있었어요. 오늘은 빵을 굽고 내일은 술을 빚고 모레는 왕비님의 아이를 데려와야지. 아, 정말 좋다. 아무도 모르니까. 내 이름이 룸펠슈틸츠헨이라는 것을. 그 이름을 듣고 왕비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? 난쟁이가 들어와 물었습니다. 자, 왕비님, 내 이름이 뭐지요? 왕비님은 먼저 이렇게 물었어요. 혹시 쿤츠예요? 아니. 혹시 하인츠예요? 아니. 혹시 룸펠슈틸츠헨인가요? 그러자 난쟁이가 소리쳤어요. 악마가 가르쳐줬어. 악마가 가르쳐줬다고. 난쟁이는 화가 나서 오른발로 땅바닥을 뻥 걷어찼습니다. 그러자 땅이 푹 파이면서 난쟁이는 허리까지 쑥 빠져버렸답니다. 난쟁이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두 손으로 왼발을 움켜잡고는 자기 몸뚱이를 쭉 잡아 찢었답니다.